하이스톰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거 알고 계십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지구 반대편 어딘가에서는 우리 대한민국의 행보를 하나하나 분석하며 자신들의 미래를 설계하는 리더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제 한류는 단순히 노래가 좋아서 드라마가 재밌어서 라는 이유만으로 즐기는 팬덤의 영역을 완전히 넘어섰습니다. 지금 전 세계는 우리 대한민국을 국가 브랜딩의 교과서이자 경제 발전의 새로운 엔진으로 격상하여 바라보기 시작한 것인데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나라는 이제 단순히 유행을 선도하는 나라도 넘어섰습니다. 우리는 시스템을 수출하고 전략을 가르치는 문화의 스승 대접을 받고 있는데요. 오늘 제가 바로 그 생생한 증거를 들고 왔습니다. 그 첫 번째 주인공은 바로 북미의 문화 자존심이라 불리는 캐나다. 그 중에서도 캐나다 프랑스어권의 심장부인 몬트리올입니다. 이곳의 대형 일간지 라프레스가 최근 아주 흥미롭다 못해 소름 돋는 보도를 내놓았는데요. 매체는 일단 이런 선포로 기사를 시작합니다. 몬트리올이 지금 한국의 파도, 즉 한류에 완벽히 매료되었다. 심지어 이 매체는 이런 아주 대담한 질문도 던집니다. K-팝에서 얻은 영감으로 우리 퀘벡도 이른바 큐팝을 탄생시킬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자존심 세기로 유명한 프랑스어권 문화지대에서 우리도 한국처럼 되고 싶다며 자신들의 문화를 큐팝이라 부르기 시작한 겁니다. 기사는 아주 냉철하게 자국의 현실을 짚어냅니다. 현재 퀘벡 문화산업의 가장 시급한 과제는 바로 젊은 세대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이다. 한국이야말로 바로 이 분야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세계 최고의 전문가다. 그러면서 기사가 주목한 포인트는 아주 명확합니다. 한국은 한국어를 전혀 모르는 전 세계 수백만 명의 청년들을 마법처럼 홀리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건 정말 역사적인 굴복이자 경이로운 인정입니다. 지금 퀘벡 사람들은 이런 심정인 것이죠. 아니, 우리도 프랑스어라는 멋진 언어가 있는데 왜 우리 애들은 한국어 노래만 듣는 거야? 도대체 한국은 어떤 마법을 부린 거지? 안 되겠다. 일단 가서 배우자. 라면서 자존심 다 내려놓고 우리에게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상황인 것인데요. 놀라운 건 이 움직임이 단순히 언론의 호들갑이 아니라는 겁니다. 몬트리올의 수장 소라야 마르티네즈 페라다 시장이 한국을 배우기 위해 직접 총대를 맸습니다. 매체는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그녀의 눈에 한국은 대중문화를 국가 경제 발전의 핵심 동력으로 완벽하게 활용해온 선구자로 보였다고 말이죠. 시장은 직접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 세계적인 영향력을 갖기 위해 문화를 발전시키겠다는 한국의 아이디어를 이제는 모두가 받아들이고 있다. 한국의 국가 브랜딩 방식은 정말 경이롭다. 한국은 인공지능과 문화, 경제 모든 측면에서 매우 흥미로운 일들을 벌이고 있다. 몬트리올이 세계적인 창조 도시로 거듭나는데 한국이 결정적 아이디어를 줄 것이라 확신한다. 여러분, 이게 빈말이 아니라는 증거가 여기 있습니다. 시장은 조만간 퀘벡의 핵심 기관장 30여 명을 이끌고 서울과 부산을 직접 방문할 예정입니다. 30명의 기관장이라뇨. 이건 단순한 방문이 아니라 한 수 배우러 가는 수행단에 가깝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매체와 시장이 단순히 한국의 겉모습만 보고 반한 게 아닙니다. 이들이 경악한 진짜 통계가 따로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본격적인 숫자의 전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라프레스는 몬트리올 시장의 관점을 전폭적으로 지지하면서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한류의 진짜 무서운 국가 브랜드 파워를 조명했습니다. 먼저 기사는 한류의 시작에 대해 이런 분석을 내놓습니다. 초기 한류는 치밀한 국가 전략의 인위적인 결과물이라기보다는 1990년대 후반 K-팝과 드라마가 아시아 전역에서 자연스럽게 영향력을 넓혀가며 시작된 것이었다. 하지만 이후 불어닥친 디지털 혁명, 특히 유튜브라는 거대한 파도를 타고 이 콘텐츠들은 국경을 허물고 전 세계로 뻗어나가게 되었다. 그러면서 이 매체는 아주 묵직한 한마디를 던집니다. 이제 알파벳 K는 단순한 문자가 아니다. 이것은 K-팝, K-드라마, K-뷰티를 관통하는 대한민국 국가 브랜딩의 상징이자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보증 수표가 되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소름 돋는 데이터는 지금부터입니다. 기사는 아주 충격적인 사실을 폭로합니다. 현재 음악, 영화, 게임, 웹툰을 망라하는 한국의 대중문화 산업은 대한민국에서 두 번째로 큰 수출 산업으로 등극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인지 아십니까? 기사는 이렇게 전합니다.
기아와 현대가 이끄는 자동차 산업의 뒤를 바짝 뒤쫓고 있는 이 문화 산업의 위상은 놀랍게도 스마트폰과 전자제품 산업보다도 앞선다. 여러분, 이게 정말 상상이 가십니까? 우리는 지난 수십 년 동안 LG와 삼성의 나라로 알려져 있었는데 자타가 인정하는 이 반도체와 스마트폰의 나라에서 문화 산업이 전자 산업의 수출액을 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전엔 한국 하면 누구나 갤럭시 스마트폰을 떠올렸는데 이제는 그 스마트폰에서 재생되는 한국 콘텐츠를 먼저 떠올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시청하는 콘텐츠가 기계값보다 더 비싸고 강력한 가치를 지니게 된 것이죠. 그런데 사실 따지고 보면 삼성이 전 세계인들에게 판매한 하드웨어는 한 번 팔면 몇 년 동안 재구매가 이루어지지 않는데 한류는 전 세계인들로부터 지속적인 구매를 실시간으로 이끌어내고 있으니 충분히 그런 위력을 가질 만한 것인데요. 기사는 이 지점에서 한국만의 독특한 철학을 극찬합니다. 문화산업이 전자산업보다 앞선다는 사실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한국 정부는 대중문화가 단지 국가 이미지에 좋은 것만이 아니라 그것이 국가 영향력과 경제에도 핵심적이라는 사실을 완벽히 깨달은 국가이다. 한마디로 한국은 문화가 곧 국력이고 돈이라는 사실을 가장 영리하게 활용하고 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단순히 운이 좋아서 혹은 연예인들이 잘나서 이런 결과가 나온 걸까요? 캐나다 매체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매체는 퀘벡에는 절대 없고 오직 대한민국에만 존재하는 사기급 시스템이 이 모든 기적을 만들었다고 보고 있거든요. 이게 바로 캐나다 퀘벡이 가장 뼈아프게 부러워하면서도 반드시 배우고 싶어하는 대한민국의 진짜 필살기입니다. 라프레스는 한류의 성공 그 이면에 숨겨진 국가 차원의 철저한 사령탑 시스템에 경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매체는 분석합니다. 한국에서 문화산업은 더 이상 딴따라들의 영역이 아니다. 반도체, 자동차와 같은 국가 핵심 산업과 동일한 수준으로 다뤄지고 있다. 특히 정부 차원의 한국콘텐츠진흥원이 가장 주목할 만한 기관이다. 이 거대 조직은 콘텐츠의 탄생부터 유통, 마케팅에 이르는 전 산업사슬 전체를 물샐 틈 없이 지원하고 있다. 해외 진출을 꿈꾸는 기업들에게 단순한 보조금을 주는 게 아니라 현지의 치밀한 시장 정보와 고도의 전문 컨설팅을 제공한다. 그러면서 기사는 탄식하듯 덧붙입니다. 불행히도 우리 퀘벡에는 이와 같은 체계적인 국가 시스템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실제로 기사는 2010년 이후 퀘벡의 대규모 문화 수출 연구가 완전히 정체되어 있다는 점을 뼈아프게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강조합니다. 문화의 성공은 돈을 무작정 쏟아붓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한국처럼 치밀하게 짜인 체계적 시스템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시스템보다도 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언어의 장벽을 정면 돌파한 한국의 기계입니다. 기사는 이런 지적을 이어갑니다. 국제적으로 한국어는 프랑스어보다 사용자가 훨씬 적은 언어이다. 하지만 그 작은 언어적 한계가 K-팝의 세계적 행진을 단 1m도 막지 못했다는 점이 정말 놀랍다. 실제로 예전엔 이 세상 어느 누구라도 영어를 못하면 세계화가 안 된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우리 대한민국은 그냥 한국어로 노래하고 한국어로 랩을 하는데 전 세계 젊은이들이 그걸 떼창으로 따라하고 있는 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그러니 진짜 중요한 건 언어가 아니었던 것이죠. 세계화의 핵심은 힙함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영어를 뛰어넘어 정체성의 승리를 선포한 상황인 것이죠. 기사는 이에 대해 팩트를 전달합니다. 최근 들어 K-팝에도 영어 가사 비중이 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K-팝은 처음부터 한국어라는 강력한 정체성을 중심으로 세계화되었다. K-팝은 현재 글로벌 확장성을 위한 영어와 한국어라는 정체성을 유지하는 것 사이에서 절묘한 균형을 잡는 양면성을 보이고 있다. 여러분, 이 기사의 핵심은 단순히 K-팝 최고다라는 찬양이 아닙니다. 이제 전 세계가 한국을 문화 전략의 유일한 모델로 연구하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다른 경쟁 모델조차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K-팝은 전 세계 유일의 독점 문화 시스템인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은 이제 단순한 성공 사례가 아니라 비영어권 국가들이 전부 롤모델로 삼는 시스템 국가가 되었고, K-팝은 음악 장르가 아니라 국가 경제 구조의 표준 모델로 인식되고 있다는 것이 이 매체의 분석입니다. 이 문화 경제 산업이 정말 무서운 이유는 이 매체의 주장대로
전 세계 젊은 세대를 장악한다는 점인데요. 그런데 문화경제산업의 또 하나의 결정적 가치는 바로 국가 브랜딩의 통합입니다. 문화를 중심으로 대한민국의 모든 요소들이 하나로 모인다는 것이죠. 기사는 대한민국이 K-팝, K-드라마, K-뷰티 등을 통해 알파벳 K를 전 세계로부터 완벽하게 가져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 지금 한국의 시스템을 배우고 싶어 안달이 난 국가가 어디 캐나다 하나뿐이겠습니까? 영연방의 또 다른 자존심, 호주 역시도 자신들의 한계를 뼈아프게 성토하고 나섰습니다. 호주의 전국 단위 공영방송인 SBS는 최근 한국의 문화 수출과 소프트파워 성공 사례를 집중 조명하며 그것을 자국 문화산업의 한계와 비교하는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기사는 이런 신랄하고도 냉정한 비판을 자국을 향해 던집니다. 호주 역시 한국처럼 문화 수출을 통해 수십억 달러를 벌어들일 수 있는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지만 이를 전혀 활용하지 못하고 방치해왔다. 현재 호주는 콘텐츠 분야에서 사상 최악의 무역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그 원인은 아주 명확하다. 호주 정부와 산업계가 문화 콘텐츠라는 자산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이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이 깊은 수렁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는 한국으로부터 반드시 배워야만 한다. 기사는 한국의 오징어 게임 같은 메가 히트작들이 호주인들의 삶을 어떻게 파고들었는지 주목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본과 한국 모두 강력한 소프트 파워를 가졌지만 그 전략은 확연히 다르다. 일본과 달리 한국 정부는 더욱더 공격적이고 적극적인 문화 콘텐츠 홍보 전략을 취하고 있다. 그러니까 호주 공영방송이 볼 때 속이 얼마나 쓰리겠습니까? 호주는 심지어 영어를 쓰고 있으니 언어 장벽도 존재하지 않죠. 게다가 좋은 자연 경관도 많이 보유하고 있으니 아이디어만 있으면 그냥 카메라 들고 나서서 멋진 드라마랑 영화를 마음껏 찍을 수 있을 텐데 지금 현실은 호주의 아이들과 청년들은 물론 남녀노소가 전부 한국 음악만 듣고 한국 드라마만 보고 있는 상황이니 자국의 무능함을 한국의 유능함과 비교하며 반성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이 기사는 구체적인 해법까지 제시합니다. 호주가 한국의 수출 주도형 문화 전략을 반드시 이식해야 한다라고 말이죠. 그러면서 기사는 이렇게 지적합니다. 한국은 정부 차원의 일관성 있는 단일 기관이 모든 것을 진두지휘하며 지원을 퍼붓는 반면 호주는 여러 기관으로 지원 체계가 파편화되어 시스템 자체가 전혀 힘을 못 쓰고 있다. 대한민국은 이제 단순한 콘텐츠 생산국이 아니다. 한국은 문화산업을 무역과 외교를 넘어 국가 브랜딩과도 완벽하게 연결한 소프트파워 수출 대국이라 정의 내릴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전 세계 리더들에게 우리 대한민국은 문화를 국부로 창출하는 정석 그 자체가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캐나다와 호주가 한국의 경제적 가치에 주목했다면 미국의 심장부 워싱턴에서는 이런 충격적인 분석이 나왔습니다. 한국이 국가적 생존을 위한 유일한 생명줄이다. 와, 워싱턴에서는 어째서 한국을 모델로 삼지 않으면 나라 자체가 사라질 수도 있다는 무시무시한 경고를 한 것일까요? 도대체 한국의 문화 외교가 어떤 정치적 자본을 만들어냈길래 전 세계 안보 전문가들이 한국을 주목하는 걸까요? 이건 오늘 이야기의 가장 소름 돋는 대목인데요. 한국의 문화 파워는 이제 단순히 돈을 벌어다주는 수단을 넘어 한 국가의 생존을 결정짓는 안보의 핵심 키워드로 부상했다는 소식입니다. 미국의 외교와 안보 정책 수립에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는 세계적인 싱크탱크 애틀랜틱 카운슬이 최근 대한민국을 향해 아주 특별한 시선을 보냈습니다. 이 기관의 중국 대만 및 국제질서 전문가인 닉 포스터 펠로우는 최근 한국과 대만을 정면으로 비교하는 아주 파격적인 칼럼을 게재했는데요. 칼럼의 내용은 명확하고도 서늘합니다. 대만이 현재 지정학적 위기 속에서 살아남고 싶다면 지금 당장 한국의 문화 외교 모델을 필사적으로 배워야 한다. 한국의 한류 모델은 지속적인 문화 투자가 어떻게 국제적인 영향력과 경제 성장 그리고 강력한 정치적 자본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완벽한 교과서이다. 그러면서 닉 포스터는 특히 대만의 치명적인 약점을 파고들며 이렇게 언급합니다. 대만의 제한적인 세계 문화적 존재감, 특히 핵심 파트너 국가인 미국의 젊은 세대 사이에서의 낮은 인지도는 장기적으로 외국의 지지와 국제적 정당성을 완전히 잃게 만드는 심각한 위험 요소이다.
대만이 아무리 리튬과 반도체를 강조해도 세계 젊은이들이 대만을 모른다면 그들이 존립 위기를 맞이한 상황에 그 어떤 지지도 받지 못할 것이다. 이건 정말 소름 돋는 경고가 아닐 수 없습니다. 반도체를 아무리 잘 만들어서 많이 공급해도 그들의 문화적 존재감 자체가 미약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워싱턴 싱크탱크의 속마음은 이런 것입니다. 대만아, 너네 자꾸 무기만 사지 말고 반도체 좀 잘 만든다고 자만하지도 말고 한국 좀 보고 한국한테서 좀 배워라. 한국은 아이돌 한 팀, 드라마 한 편으로 전 세계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어서 자기네 국가를 아무도 못 건드리게 하잖아. 이게 진짜 무서운 국방력이야. 놀랍지 않습니까? 한국의 문화 외교가 이제는 최첨단 스텔스기보다 강력한 무기로 우리 영토를 지켜주고 있다는 것이죠. 필자는 아주 흥미로운 역사적 비교를 제시합니다. 과거 냉전 시절 미국은 루이 암스트롱 같은 상징적 인물들을 활용해 문화적 영향력을 확산시키는데 수십억 달러를 쏟아부었다. 그런데 지금 그 역할을 대한민국이 하고 있다. 한국은 한류라는 포괄적 글로벌 전략을 통해 음악, TV, 영화를 하나의 응집력 있는 강력한 브랜드로 통합하는 데 성공했다. 이 전략 덕분에 한국의 국제적 호감도와 국제적 인지도는 하늘을 찌르고 있는 반면 대만은 미국의 젊은 세대 사이에서 비슷한 반향을 만들어내는데 처참히 실패했다. 대만이 공식적 외교 파트너가 줄어들고 세대적으로 잊혀가는 위기에서 벗어나려면 한국의 성공에서 가치 있는 교훈을 얻어야만 한다. 여러분, 이제 대한민국은 단순히 노래 잘하고 춤 잘 춰서 전 세계를 즐겁게 해주기만 하는 그런 나라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 연예인들의 춤, 노래, 연기 실력은 우리 영토를 지키는 힘이 되었고 세계 최고의 지성들이 한 국가의 존망을 걸고 연구하는 생존의 기준점으로 올라선 것입니다. 실제로 문화가 어떻게 한 국가의 운명을 바꾸는지 그 서늘한 통계를 한번 보여드릴까요? 닉 포스터는 아주 뼈아픈 수치를 제시합니다. 2025년 조사 결과 미국인의 68%가 대만을 호의적으로 봤지만 정작 지도에서 대만의 위치를 정확히 찾는 사람은 단 34%에 불과했다. 심지어 양안 문제의 실체를 아는 사람은 15%에 그치며 미국의 젊은 세대들은 대만이라는 존재 자체도 알지 못한다. 이 낮은 인지도는 결국 결정적인 위기의 순간 미국 국민들의 대중적 지지를 약화시켜 국가 방위의 골든타임을 놓치게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 대한민국은 어떨까요? 필자는 주목합니다. 한국은 문화 외교를 국가적 우선순위로 삼아 K-팝, 드라마, 영화, 음식을 전략적 영향력의 수단으로 완벽히 탈바꿈시켰다. 그 결과 전 세계 젊은이들이 한국을 즉시 알아보고 동경하는 나라로 만들었다. 그러니까 국방력이 정말 중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나라를 지켜주는 살인 무기보다 더 위력적인 것이 아이돌의 살인 미소인 것입니다. 대만의 위치도 모르는 미국 애들이 과연 대만을 지켜주러 가겠냐는 게 바로 필자의 호소인데요. 필자는 한국이 이미 8년 전인 2018년에 실시된 갤럽 조사에서 미국인들의 호감도 77%를 찍었고 한국을 모르는 미국인이 2%뿐이었다는 놀라운 자료를 제시했습니다. 그러니 지금은 아마도 호감도가 더 높아지고 한국을 모르는 사람은 0%에 가까워졌겠죠. 그래서 필자는 호감을 넘어 모두가 한국 노래를 듣고 드라마를 보고 있는데 한국이 위험해지면 미국인들이 당연히 한국을 지키러 가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그러니 국가 인지도가 곧 안보 방패라는 것이죠. 필자는 이렇게 단언합니다. 2023년까지 140억 달러의 수출액을 달성한 경제적 성과보다 더 위대한 것은 전 세계인의 가슴속에 깊이 박힌 한국에 대한 호감도와 인지도이다. 이렇게 문화는 지정학적 생존 전략의 교과서가 된 것입니다. 미국의 싱크탱크가 대만에게 살고 싶다면 한국을 배워라 라며 무섭게 조언하는 이유, 이제 명확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제 이 지정학적 생존 전략이라는 차가운 현실의 핵심인 대한민국의 매력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프랑스의 자존심이자 세계적인 일간지 르몽드는 최근 아주 파격적인 특집 기사를 내놓았습니다. 그 제목부터가 압도적입니다. 한류는 어떻게 지구를 정복했나? 기사는 전합니다. 소프트 파워에 관한 한 한국은 전 세계가 따라야 할 유일한 사례 국가이다. 한국의 음악과 음식, 화장품은 이제 지구상의 모든 구석으로 수출되고 있다.
두세대도 채 지나지 않아 한국은 문화로 지구를 정복했다. 한국은 쿨함을 찍어내는 거대한 공장이다. 한국이 전 세계에 포용적이고 매혹적인 삶의 방식을 전파하고 있다. BTS와 블랙핑크는 전 세계 스타디움을 가득 채운다. 2021년 유엔이 전 세계 젊은이들에게 특별한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직접 SOS를 친 그룹도 대한민국의 BTS였다. 전 세계인의 식탁을 점령한 김치와 전 세계 화장품 진열대를 장악한 K-뷰티만 봐도 한국이 영화, 드라마, 음악을 넘어 의식주 전반의 글로벌 표준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확인한 것은 단순한 인기가 아닙니다. 음악으로 유명한 나라, 영화나 드라마로 이름난 나라들은 많습니다. 음식이 유명하거나 화장품이 뛰어난 나라도 많죠. 하지만 여러분, 이 모든 분야에서 동시에 세계 최고로 인정받는 나라가 과연 대한민국 말고 또 어디 있겠습니까? 이 모든 개별 콘텐츠들이 K라는 하나의 알파벳으로 묶여 전 세계인의 신뢰를 받는 국가 브랜드가 되어버린 나라. 외신들은 그런 나라가 지구상에 대한민국 하나뿐이라고 입을 모읍니다. 그러니 우리는 단순히 문화를 수출하는 나라를 넘어 한 국가가 문화로 국제적 정당성과 경제력 그리고 외교력까지 동시에 거머쥘 수 있음을 증명한 최초의 국가입니다. 우리는 그런 힘을 가진 자랑스러운 K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뵙겠습니다.